75세 고윤자 씨는 최근 형제들 단체방을 스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기일을 앞두고 유산 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큰언니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고 씨는 평생 부모님을 모셨고 희생했지만 형제 자매는 늘 과거만 들먹이며 비난과 비교를 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니 가장 큰 상처는 늘 형제에게서 왔고 그들은 위로가 아닌 불편한 감정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는 이제 그리운 기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내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럼 늙어 형제 자매가 쓸모없는 5가지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형제 자매인 첫 번째 이유는 유산 앞에서 피보다 돈이 더 진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유산 문제로 싸울 일은 없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그 믿음은 너무도 허망하게 깨집니다. 처음엔 똑같이 나누자던 사이가 어느새 내가 어머니 돌본 시간은 누가 계산하냐, 내가 받은 학비는 왜 빼지 않느냐는 말로 바뀝니다. 서로가 기억하는 공정은 다르고 기준도 다르며 감정은 깊게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 위에 돈이 얹히는 순간 형제 자매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서 가장 불편한 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릴 적 추억은 남아있어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산 앞에서는 의리도 정도 우애도 다 무너집니다. 특히 형제가 여럿일수록 누가 더 많이 받느냐보다 나는 왜 적게 받느냐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형인데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오래 못 갑니다. 부모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기고 카톡방이 사라지고 자식들 결혼식에도 서로 얼굴 비추지 않게 됩니다. 한때 피를 나눈 관계가 더는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단절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남이었으면 차라리 마음을 덜 주었을 텐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기대했고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로, 좌절로 오래도록 곱씹는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과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분노 사이에서 괴로운 감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형제 자매는 가까이 하면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형제니까 믿어도 된다는 환상, 피부치니까 마지막까지 내 편일 거란 기대. 이 모든 감정이 무너질 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선을 긋고 감정을 절제하고 무엇보다도 재산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피해가지 않게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게 노년에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5세 정진호 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이후 형제 셋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0억 원대 아파트가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큰형은 내가 마지막까지 병수발을 했으니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막내는 내가 경제적으로 도왔던 건 생각 안 하냐고 맞섰습니다. 정진호 씨는 그런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지만 이 말조차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며칠 뒤 큰형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국 셋은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서로 소송장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 다투다 지친 정 씨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 제사, 심지어 조카 결혼식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릴 땐 같이 놀던 형제들이었는데 늙어서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남이 될 줄은 몰랐죠. 정 씨는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직접 상속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형제 자매는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까지만 남겨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의 말엔 서운함도 있었지만 더는 다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란 관계는 젊을 때는 의지지만 늙어선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그 상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두고 기대하지 않는 것. 노년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은 관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형제 자매인 두 번째 이유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도 감정도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다릅니다. 어릴 적 함께 자라며 쌓아온 추억, 부모님의 품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간들, 때론 싸우고, 때론 울면서도 그래도 내 형, 내 동생이니까라고 넘겨왔던 관계. 그 모든 기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에서부터입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던 말도 나이 들면 뼈에 사무칩니다. 넌 원래 이기적이었어. 엄마는 너만 예뻐했잖아.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고 과거의 기억마저 왜곡시킵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그리고 듣는 순간 평생의 신뢰가 무너지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어떤 관계보다 형제 자매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집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은 바쁘고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대상이라 생각한 형제에게 마음을 기대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병원에 가야 할 때, 수술 날짜를 잡고도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형, 내 누나는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형제 자매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이자 유년기의 전부를 공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갈등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정체성 전체를 흔드는 고통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였나?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오래가고 고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 형제 자매와 다투면 예전처럼 술 한 잔에 풀자, 명절에 다시 보자가 안 됩니다. 각자의 자존심은 단단해지고 체면은 커지고 먼저 연락하면 진다는 생각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그 사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서로의 안부조차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언젠간 화해하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는 말은 관계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기대는 만큼 상처도 배가 됩니다. 노년에 그런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2세 박선화 씨는 여동생과 5년 넘게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어머니 간병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더 많이 모셔야 한다고 했고 박 씨는 당신도 엄마 딸이잖아 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간병비 문제, 병원 방문 횟수 문제까지 다툼이 이어졌고 명절을 앞두고 싸운 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이 병문안을 왔지만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다시 하지 않았고 여동생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그날 병실에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더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죠. 박 씨는 현재 혼자 거주하며 모든 일정을 혼자 처리합니다. 형제는 기대하는 순간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냥 이웃보다 조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 노년이 되면 진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가장 멀리해야 할 관계는 마음이 너무 가까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다치고 거리를 두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그게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형제 자매인 세 번째 이유는 노년에 필요한 건 위로인데 형제 자매는 오히려 경쟁심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애는 뭐하고 지내니? 집은 장만했어? 아직도 전세야? 나는 이번에 손주 졸업식 다녀왔어. 어찌나 뿌듯하던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말들 언뜻 평범한 안부처럼 들리지만 듣는 입장에선 내심 불편합니다. 노년이 되면 삶을 함께 위로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관계가 간절해지는데 형제 자매는 오히려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집 자랑, 연금 자랑으로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가장 민감한 자식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 승진해서 본부장 됐다더라. 우리 딸은 이번에 외국 갔다 왔대. 며느리도 잘하더라.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되면 자식 걱정 많은 사람에겐 고통입니다.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남의 자식 성공담을 듣고 있자면 속에서부터 열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형제는 전혀 악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무심결에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런 걸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랑이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직도 약 하나도 안 먹고 지내. 요양병원? 나는 아직 걸어서 운동 다녀. 이 말들은 너는 왜 아프냐는 비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는 세월이 같기 때문에 비교가 더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날이 서고 결국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자랑을 하려나? 또 뭘 비교하겠지? 그 생각에 가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형제는 오랜 관계이기에 쉽게 끊지도 못하고 애써 만나도 속만 뒤틀립니다. 노년기에 이렇게 속을 긁는 관계는 친구도 가족도 아닙니다. 이건 감정 소모이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형제 자매와의 비교가 단순히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묵시적인 판단은 상대의 삶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참고 넘기던 말도 이제는 체력도 인내심도 달라져서 더 날카롭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는 냉랭한 분위기, 단절된 대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남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3세 이모키 씨는 2살 아래 여동생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육아를 도우며 의지했고 명절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여동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희 집은 좀 괜찮아졌니? 우리 애는 승진해서 이번에 수입이 꽤 늘었대. 너희 애는 아직 계약직이지?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임 씨는 점점 기분이 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도 그래도 운동 좀 하지. 나는 아프긴 해도 안 누워 있어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더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도 자식 자랑할 게 있으면 하겠지. 근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이 더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임 씨는 여동생과의 통화를 줄였고 명절에도 일부러 시간을 비껴갔습니다. 형제 자매가 위로가 안 되고 경쟁자가 되면 그만 만나야 해요. 늙어서 그런 감정에 시달릴 여유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기에 가장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위로가 아닌 자극과 비교만 남는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노년의 삶은 위로받는 관계로 채워져야 하고 마음이 편한 관계가 곁에 남아야 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내 감정을 소모하게 두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일수록 더 냉정한 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형제 자매인 네 번째 이유는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면 꼭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너 엄마한테 혼났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직도 생각난다. 내가 그때 밥상 엎었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막혔는지 알아? 이야기는 늘 옛날입니다. 30년 전, 50년 전, 심지어 유치원 다니던 시절까지 꺼내듭니다. 형제 자매끼리의 관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건 서로의 현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과거가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널 더 예뻐했지. 넌 어릴 때부터 얄미웠어.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과거의 상처는 그냥 웃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와서 곱씹게 되는 서운함과 억울함, 그게 노년의 감정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형제 자매가 만나도 현재 이야기, 서로의 건강이나 생활, 고민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과거 회상 속에서 살며 지금의 외로움, 아픔, 걱정은 꺼내지도 못하고 외면당합니다. 내가 허리 수술을 했거든이라고 말하면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이도 버텼어. 요즘 사람들 너무 약해졌어 라는 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의 무용담만 강요받는 대화. 거기서 어떤 위로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과거만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 불편한 현재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경제 사정, 건강 문제, 자식과의 갈등 같은 현실은 꺼내기 민망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과거에 머물며 서로의 진짜 상태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결과는 감정적 단절입니다.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공허하고 관계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됩니다. 결국 형제는 옛 추억을 공유하는 타인일 뿐 현실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는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 싸움도 많아집니다. 그때 내가 나 때렸잖아. 넌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단 말 안 했어. 형제 자매는 과거를 꺼내면서 무의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인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고 대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면 같은 얘기. 만나도 지치고 안 만나자니 미안한 관계. 이런 모순 속에 노년은 더 피곤해집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고영숙 씨는 여동생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에도 가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는 늘 똑같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밤늦게 들어와서 엄마 울린 거 기억나? 그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고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이 점점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사정이 있었지만 이해해주지 않는 동생이 야속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고 씨는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하자 여동생은 에이, 괜찮겠지. 우리 엄마도 심장 안 좋았어도 오래 사셨잖아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고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가 너무 불안한데 그 사람은 아직도 옛날 얘기만 해요. 내 마음엔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고 씨는 그 뒤로 친구들과의 만남에 집중하며 형제는 그냥 기억 속 인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금의 나를 봐줘야 해요. 과거만 보는 사람은 결국 남보다 못합니다. 형제 자매는 과거를 공유한 특별한 존재지만 지금의 내 고통과 불안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저 예시이야기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노년의 위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의 나를 온전히 봐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지금의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가 바로 과거만 붙잡고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형제 자매인 5번째 이유는 가장 먼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형제 자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릴 때부터 넌 원래 그랬잖아. 넌 참 한결같다. 이기적인 게. 이런 말 낯익지 않으십니까? 친구에게서 들었으면 절교감이 들었을 말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평가하고 가장 가볍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깊게 남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약점과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성숙해졌어도 아무리 나이 들어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틀로 나를 봅니다. 넌 원래 감정 기복 심했잖아. 언제는 안 그랬냐?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그때 그 시절에 묶어두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가장 민감해지는 건 존중입니다. 사회에서는 은퇴하고 자식들에겐 의존하게 되고 육체는 예전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형은 대단해. 그래도 혼자 잘 살아. 누나는 늘 자기 길 잘 가잖아. 이런 따뜻한 인정이 마음을 살리고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그 반대입니다. 칭찬 대신 비꼼, 위로 대신 조롱, 인정 대신 평가. 그 속에서 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말대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인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동생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고 참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때는 이미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복구되지 않고 남는 건 차라리 말하지 말거리라는 후회뿐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6세 최병준 씨는 최근 형과 3년째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무슨 일이든 먼저 지적하고 동생의 선택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너는 뭐든 대충이야. 그래서 넌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 말들이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최 씨는 늙어갈수록 점점 그 말에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최 씨는 형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형은 자식 자랑과 자신의 건강 자랑을 늘어놓으며 최 씨의 상황은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넌 손주 돌보지도 않지? 그게 내 문제야. 나는 아직도 등산 다녀. 넌 움직이질 않으니 병이 생기는 거야. 그날 이후 최 씨는 형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부러 시간을 비껴 움직였고 조카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참았던 건데 결국 나만 무너졌더라고요. 지금 최 씨는 친구들과 자조 모임을 통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형제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타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늙어가면서 진짜 필요한 건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그런 따뜻한 인정이 하루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고 예전 실수만 들춰내는 사람은 내 곁에서 물러나야 할 대상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형제 자매일지라도 말입니다. 형제 자매라서 더 깊이 파고드는 말,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말. 그게 매번 내 마음을 핥히고 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둘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오래된 관계라 해도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면 이제는 그만 놓아야 합니다.